네, 어지러운 세상 갈피가 조금씩 잡혀갈 듯 말 듯합니다. 균형을 잡아주시는 국가의 어른 박찬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표결안이 가결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체포동의안 가결이요. 체포동의안 그것은 민심이 반영된 네. 그래 천심이 움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가결을 두고 지금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자세와 네. 그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네. 반성이라는 말이 원래 되돌아보고 그렇죠. 성찰한다는 뜻이니까. 네. 그 어느 시점으로 되돌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성남시에서 변호사를 개업해가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 낙선했습니다. 네. 그 뒤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 시장 2번 되고 경기지사 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되고 국회에 들어오고 당대표 되고 1년. 그러니까 국회의원 처음 낙선했을 때 그 심리 상태에 돌아가 가지고 그 이후에 전개된 지금까지 단식 소동이 일어나고 어제 표결에서 구속동의안이 가결된 이 상태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을 저질렀는가. 복귀해라. 바둑으로 말하는 복귀해가지고 복귀. 그렇지. 복귀해가지고 반성해야 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 네.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충고한다면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적은 이재명 자신입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이재명의 적은 윤석열 정권 그리고 사건을 조작하는 검찰이 아니라 이재명 자신이다. 그리고 당내 반대파가 생겨난 것도 이재명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당내 반대파가 당신의 적이 아니라 그것도 이재명 자신이 이재명의 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모든 언론이 저런 결과가 유도된 데는 그 전날 이제 SNS를 통해가 병상에 들어누워가 네. 부결 요청한 거. 예. 그러니까 호소한 거. 예. 이게 부결 호소한 거. 그것이 영향을 줬다. 이런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왜냐 민심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도 친명 비명을 떠나서 속으로는 비명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죠. 그 친명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석맹약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금석, 쇠붙이 그리고 돌. 네. 금석맹약은 쇠붙이나 돌처럼 변하지 않는 약속. 뭐 남자끼리의 약속. 그다음에 지도자가 국민과의 약속. 금석맹약을 했다. 네. 뭐 이런 게 삼국지에 그런 얘기 자주 나오지요. 네. 뭐 도원결의도 금석맹약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포기해야 된다고 대통령 후보로서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최고 단위의 약속이죠. 지위의 도전하는 사람이 최고 단위의 약속을 했으면 이건 금석맹약이야. 예. 그러다가 이제 1차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니까 이걸 부결해라. 그 이유는 지금 나를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예. 내가 대통령 후보 때 약속한 것은 정치적 타살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를 옥죄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구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체포동의안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 이번에 나에 대해서 가해지는 검찰은 검찰 독재고 사건 조작이니까 이건 내가 응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이유였지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 일이 1차로 이제 부결돼 버렸잖아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가 그 이제 또 밖에 돌아다니고 이랬다가 금년 6월 19일이니까 오늘이 9월 22일이지요. 그러니까 석 달 3일 전 6월 19일 국회 본회의장의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고 저도 포기할 것입니다. 그때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있었는가 하니까
민주당 의석에서 잔잔한 박수가 나왔다. 네, 그랬죠. 잔잔한 박수가 나왔다. 그 직후에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는데 그 강경법 최고위원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안 들먹이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대표께서 신의 한 수를 던졌다. 네. 이게 찬양을 했어. 정청래 잔잔한 같은데요? 박수 치고 신의 한 수다.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9월 4일 검찰의 소환을 받고 검찰의 대북 송금과 백현동 사건 관련 소환을 받고 그 나흘 전 네. 8월 31일에 그 전전날 9월 4일에 오라고 하는 소환을 받고 나서 8월 31일 이른바 단식에 들어갔지요. 네. 8월 30일 오후 1시부터 단식 시작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박성준 대변인이 대표께서 어제 오후 1시를 기하여 단식을 하시고 네. 그 단식장 천막에 10시까지 계시다가 그 뒤에 휴식을 취하고 그 오늘 아침에 다시 10시에 그 단식장에서 오늘 또 저녁 10시까지 그 다음 또 휴식 취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SNS 유튜브를 통해 가짜다 가짜 이게 야당 지도자 헌정사 야당 지도자의 단식의 최고 모델은 YS 단식이니까 83년 5월 18일 날 5.18을 기해가지고 무기한 단식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구호와 명분을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내걸고 단식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지정한 장소에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개돼야 된 제가 이 대목을 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가 제 와이프한테 꾸중을 들었는데 똥 누는 것, 오줌 누는 것까지도 이게 투명하게 보여져야 된다. 네. 그러는 사이에 뭐 화장실에 가가지고 또 뭐 무슨 의심나는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랬더니 그왜 똥 오줌이란 말을 쓰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대변 소변이라는 말은 그러면 한자니까 괜찮으냐? 내가 그랬다고. 뭐 똥 오줌이 뭐 어때서 그러냐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예. 투명하게 이게 알려져야 되는데 그 김영삼 총재 경우에는 이제 10일 넘어가면서부터 체력이 자꾸 떨어지고 15일 넘어가서부터는 의사가 손명순 여사 등 가족들에게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링겔을 꽂고 단식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랬더니 본인이 그때 의식은 있으니까 거부했다고. 근데 20일이 넘어가니까 의식이 완전히 오락가락 하거든.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 하는 거는 위험하다 이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손명수 여사를 설득을 했어. 그 손명수 여사가 보니까 의식도 오락가락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큰일 났거든. 그게 뭐 이 얼굴 색깔도 시커멓게 변하고 말이야. 네. 어제 그 비춰지는 그 이재명 보면 20일 넘어서 했다는데 얼굴이 말같더라고 이게. 네.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손명수 여사가 의사 보고 그럼 꽂아라 그랬거든. 네. 그 단식이 끝나는 거예요. 꽂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지. 네. 그로부터 약 10일간 추스려 가지고 영양제 투입하고 그래 그럴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귀가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낚시 링겔 바늘을 꽂는 순간에 영양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단식은 단식 끝나는 끝나는 것이다. 거죠. 그러면 이재명의 단식이 그냥 YS식이라고 쳐주더라도 지난 월요일 날 17일인가 녹색병원에 실려갔다. 그 병상에 누웠다. 이걸 꽂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는 순간 그 단식은 단식은 끝난 것이다.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알 겁니다. 네. 잘 알 거예요. 내가 이런 주장하는 거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다 유튜브 다 보내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알 거예요. 그러니까 예, 금성맹약으로 약속한 이 불체포 특권 종이작처럼 날려버리고 단식도 소환 직전에 소환을 면하기 위해서 가짜 단식을 했다. 그러니까 하늘이 노하는 것이지 네. 하늘이 이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요. 지금 관건이 영장실질심사를 26일 날 받는답니다. 거기서 이제 영장 담당 판사가 이제 가결을 해야 발부해야 이제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를 가상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이게 말하자면 계속 단식하고 있다. 아, 그 실질심사 자리에 안 나갈 경우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 겁니까? 내가 계속 단식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변호인 시켜가지고 못 나가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면 재판장이 이런 판단을 하겠지. 물어보겠지. 네. 지금 단식을 중단했느냐. 네. 그럼 내가 재판장 같으면 이 판사도 다 뉴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링겔 꽂았다고 하던데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링겔 꽂고 나올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네. 그럼 한 2, 3일 여유를 주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아, 2, 3일. 예. 아니면은 안 나와도 된다. 그래 한번 기회를 주고도 안 나오면 불출석 가운데 이쪽 대리인인 변호사만 나오고 이제 검찰하고 뭐 이견을 주고받고 해가 그래 영장 심사하는 것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그러니까- 나와도 영장 실질 심사는 열린다. 열린다. 네. 열린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내가 모두에 말한 것처럼 네. 자연인 이재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자신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일어나야 돼. 아, 일어나라. 뭐, 가짜 다시 끝내. 내가 보기에 지금부터 하는 거는 꾀병이야. 일어나라. 뭐 왜 들어누워 있느냐. 예. 일어나라. 일어나고 그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에 불출석 해버리라. 불출석 선언을 해라. 불출석 선언을 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 대리인이 나갈 필요도 없고 그러면 재판장이 서류로 갖고만 심사하도록 그냥 맡겨놔라. 그러니까 네가 원래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걸 다 반성한다고 한다면 그러네요. 이재명 적은 이재명인데 지금 새삼스럽게 법원하고 다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예, 그렇죠. 지금 그 구속 청구 사실이 그냥 이쪽에서 하도 조작이라고 하니까 그 언론이 영장 청구서는 거의 공개 상태에 있으니까 예. 그걸 아주 미주알 고주알 다 공개를 하고 또 취재를 했더라고. 예. 그건 누구 눈에도 그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윤관석 전 사무총장이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구속되잖아요. 예, 발부됐죠. 예. 됐잖아요. 그거 비하면 이게 아유, 국사범에 준할 일이지. 그렇죠. 국사범에. 거기다가 그냥 각종 증거인멸을 획책하고 그러니까 구속 사유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그게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건이 중대했을 때 불구속으로 할 수가 없다. 중대하기 때문에. 뭐 너무나 크게 중대하죠, 두 개가. 그다음에 증인 참고인에 대한 위해 그러니까 증언을 위정을 하게 만드는 위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건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 이건 충분히 그런 사건이거든 이게. 네. 그 본안이 어마무시하다 하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일이고 그러니까 이건 영장에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영장 담당 판사가요. 지난번 1차 이재명을 영장을 기각시킨 그 판사예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영장 기각된 일이 없는데 지난번에요. 아니 지난번에 그거는 이제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영장 심사 자체를 안 한 것이지요. 안 한 거. 안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영장 청구 사실이 무효화가 돼 버린 거죠. 무효화가 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심사한 게 아니지.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간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면 영장 실질 심사에 나와가지고 굳이 뭐 변호사한테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무슨 심사 기회를 이런 이유로 늦춰달라 이렇게 그건 안 돼.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네. 나가지 마라. 그게 이 인간 이재명이 그나마 더 역사적으로 나쁘게 기록되는 것을 그나마 그걸 조금 막아줄 것이다. 남자답다 하는 걸 좀 막아줄 것이다. 남자다운 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한테? 못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요. 예. 여태까지 한 행동이 그러니까 제가 이봉규 TV를 통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압박을 하시는 이 얘기하는 나도 못 그럴 사람이다. 안 그럴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비참해지니까 기본이 그런 건 안 그럴 사람이라 해버리면 말하는 내가 너무 비참해지거든. 예.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래도 한번 해봐라.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 이재명 대표가 믿는 게 있다 그러면 아마 열렬 지지자층을 믿는 것 같은데 네. 개딸들. 그것도 한 줌이에요. 개딸들이 그 어제 영장실질 국회 체포동의안이 심의하고 있는 그 국회의 외곽에 상당한 숫자가 몰려 들어가고 안으로 쳐들어가려고 담당도 뛰어넘고 그랬잖아요. 예, 난리 쳤더라고요. 지금 개딸들 그 구호가 말이죠. 명백하게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고 네. 형사범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국회의원에게 살생부를 만들어 가지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놈은 정치 생명을 끊겠다. 그 살생부 만들어 갖고 발표도 하고 그 위협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치 생명 끊겠다 너. 그 이상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에게? 그러네요. 그리고 어제 영장 구속 동의 그 시비가 있는 국회의사당 그걸 둘러싼 건 아니지만 그 앞쪽에서 네.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등원하는 국회의원을 반복해서 그랬잖아요. 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의사방해죄에도 해당됩니다. 국회의사 방해죄. 그러네요. 그지. 그 국회의사 방해죄에 해당되고 무엇보다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네.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협박하는 경우. 이 이상의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은 그걸 엄두를 못 냈겠지. 네. 개딸들까지 입건하고 한다고 하는 그 엄두를 못 냈겠지. 그러나 이 나라의 이 법 질서를 제대로 세운다 한다면 이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처벌해야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봉규 대표하고 나만 얘기를 하지. 이걸 어떤 평론가고 어떤 언론에도 이게 특수공무집행 파괴고 헌법 파괴이고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에요. 168명 이재명을 포함해 그 국회의원들 이재명 빼고 167명 국회의원들이 이 개딸들의 협박에 주눅이 들었다. 그런데 어제 그 표결 결과를 보면 최소 40명은 이게 반란표가 있었습니다. 표를 찍은 것 같아요. 가결에. 그러니까 최소 40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기권 무효표 합하고 찬성표 합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최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니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100% 찍었다고 가정하고. 가정하는데 그게 헛짚을 수도 있거든. 그렇죠. 예. 가부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네. 또 내 국회의원 경험에 의하면 그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게 묘한 심리작용을 해요. 국힘당에서도 그러니까 실수 불을 할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실수든 자기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40표 플러스 알파다. 이건 어떻게 알파지. 네. 그 민주당에도 또 헛짚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결과적으로 찬성표 말고 결과가 반대표로 나온 이용 가운데도 이걸 잘못 썼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나 이거 찬성해야 되겠는데 하고 이게 부라고 써버린 경우가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 40표가 넘는다가 이래 그 보면 이제 이재명은 이 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개딸들한테서 이런 협박을 듣고도 그게 더 크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더 크게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인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협박 행위를 그냥 당하고 이거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에 지금. 예. 아니 그 이제 가결이 영장이 이제 발부된다고 이제 가정할 때 발부되면 이제 곧바로 구속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의왕구치소로 가는 겁니까? 그 이제 대표급이니까 국립호텔이라고. 국립호텔로 국립호텔로 가면은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옥중에서 공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옥중에도 이제 급식 거부할 수가 있지요. 아니 공천권은 옥중에서 자기가 다 주물를 것이다. 그 힘이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문 닫아야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렇죠.
옥중 공천이래.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사형 집행을 앞둔 안중근 의사야? 윤봉길 의사야? 그렇지. 유관순 의사야? 말이 안 되죠. 예.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민주당 놈들은 그러면서 아주 이재명을 아직도 좀 떠받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병상농성이라고 봐야 돼. 용어는 병상농성. 병상농성.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 아마 내 추정으로는 왔다 갔다 하고 누가 오면 이렇게 들어놓고 그러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오늘 내일이지. 일어나라 이재명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믿고 옥중 공천도 가능하다는 걸 믿고 뭐 보태거나 하는 거 이거는 천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야. 그럼 옥중에서 리스트 만들어가 이놈 공천 주고 그 자리 이놈은 빼고 그 자리에 저격수를 대신 넣고 그래 그 짓을 하겠다. 그게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지금 사표 냈습니다. 박강원까지. 그러면 이제 리더십이 이제 어떻게 뭐 자천타천으로 약간 공백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재명이 대표는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뭐 어떻게든지 뭐 계속 또 저렇게 땡깡 부리고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본인이 네. 대표직을 사퇴해야 돼요. 아 지금 본인이. 근데 그럴 놈이 아닌 것 같아서. 대표직을 사퇴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해갖고 새로운 지도 체계를 세워야 돼. 그게 민주당이 갈 길이다 이거야. 네. 그게. 그리고 개딸들의 저런 발언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임하는 거로 종지부를 찍어야 돼. 그래야 한국 헌정사에 그나마 덜 나쁘게 기록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할 사람 같지 않아서 만약에 대표직 사퇴 안 하고 계속 뭐 단식 핑계로 땡깡 부리고 자기는 대표다 아직까지 이러고 뭐 또 탄압이다 이러고 막 장외 집회 또 뭐 선동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과? 그걸 이제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이나 책임당원들 선택에 달려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총선거 망치게 되겠지. 그거는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정권이 어마무시한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민주당 후보들에게 어떻게 수도권에서 표를 줘서 당선시킬 수 있겠어요? 그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네. 그렇다고 지금 반년도 안 남았는데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당이 그러니까 국민의 성에 찰 수 있도록 좋은 모습을 못 보인다 하더라도 크게 실패할 요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끝내 저런 식으로 구속대가 이제 상상인데 네, 구속대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대표적으로 유치하겠다 하면 이건 진짜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이게 세계적 우선거리가 될 겁니다. 아니 근데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을 서슴지 않고 계속 저질러 갖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네. 우리 국가 에너지가 얼마나 망가졌다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후유증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가 위신, 체면, 네. G7 국가에 실제로 등극했고 조금 넓히면 G20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런 나라의 제1야당 대표가 그것도 과반수, 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대표가 모든 걸 국회 안에서 싸울 생각 안 하고 가짜 단식하고 이렇게 응석 부리듯이 하고 여기서 단식 농성하고 이렇게 거짓말 반복하고 이건 국가의 수치입니다. 민주당이 좀 달라지겠죠. 이제 국가의 수치야. 손절을 해야 돼 민주당도. 그래야 니들이 산다. 추석이면 왜 한가위라고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근데 금년 한가위에는 진짜 이재명 구속 진짜 수위 있고 쇠고랑창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좀 국민들에게 선물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찬정 변호사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